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NCS 코레일 직무 능력 이제 수리 능력 2회를 풀어보도록 하죠. 18번 문제부터 또 풀어보도록 합시다. 18번 문제에서는요, 수열이 나왔어요. 수열이. 알파벳 순서대로 높을수록 점점 재료 만드는 시간이 증가하는 곳이 있다고 하자. 가장 기본 형태인 A를 만들면 1시간이 소요되고 적어야죠. A가 1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그죠? B를 만들 때에는 3시간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죠? 이런 방식으로 C, D, E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래요. 그죠? 그랬을 때 7시간, 얘는 15시간, 그리고 32시간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있는 요 F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시간이 걸리겠는가라는 거거든요. 문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이 숫자가 나아가고 있는지, 커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증가했느냐라는 거예요. 이만큼 증가했네요. 그죠? 얘는 얼만큼? 4만큼 증가했습니다. 규칙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얼마 증가했습니까? 8만큼 증가했네요. 규칙이 있네요. 얘는 2의 1제곱만큼, 얘 2의 2제곱만큼, 얘는 2의 3제곱만큼 증가했더라. 그러면 여기서는요, 2의 4제곱만큼이니까 16만큼 증가했는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네요. 16만큼 증가해서 2의 4제곱만큼 증가했더라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은요, 당연히 2의 5제곱인 32만큼 증가했겠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우리는 31에다가 60을 더해주니까 63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18번 문제 간단히 한번 풀어봤고요. 네, 답은 4번이었네요. 그리고 네, 19번 문제를 봐야 되겠죠. 19번 문제에서는 2017년 코레일 남자 신입사원은 150명을 선발하였다. 2016년 퇴임한 남자 직원은 전체 직원의 6%로 이를 제하면 총 20명이 증가하였다. 그러면 2017년 12월까지 근무 중인 남자 사원 수는 모두 몇 명인가? 뒤죽박죽이죠. 이거 오류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답이 제가 봤더니 500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500에 맞춰서 수정을 한다면 여기는 150을요. 1을 없애서 그냥 50명이라고 두세요. 되시겠죠? 그리고 2017년 12월까지 근무 중인 남자 사원 수를 물어볼 리가 없죠. 그렇죠? 2017년에 코레일 남자 신입사원 수가 몇 명을 선발했더라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겠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당연히 2016년 12월까지 근무 중인 남자 사원은 몇 명이었겠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요. 보세요. 신입사원이 5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 50명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0명이 증가를 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몇 명이 퇴임한 남자 수는 몇 명이었겠는가라는 부분인 거죠. 계산해 봅시다. 50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0. 그죠? 근데 퇴임한 사람은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줄어든 명수를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 네모. 이것은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20명이 증가한 형태가 되겠더라. 증가반을 가지고 따졌을 때 이러한 계산식이 나와주겠죠. 그죠?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것은 당연히 몇이다? 30이더라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퇴임한 사람은 30명이다 라고 보겠고 이 30명이 전체 인원에서 6%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전체 인원을 X명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2016년에 전체 남자 사원수, 남자 수, 그죠? 남자 여기서의 수, 사원수입니다. 이것의 6%면요. 100분의 6이 될 것이고 그게 얼마가 되겠다? 30명이 되겠더라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500명이 나와줄 겁니다. 그죠? 오류였을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19번의 답은 3번으로 하고요. 문제를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네요. 회사원 A씨는 과장으로부터 직원들 커피를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7만 원을 받았대요. 주문받은 커피의 종류는 4,000원짜리도 있고요. 5,000원짜리도 있고요. 6,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 세 종류를 합쳐서 모두 15잔을 사겠더라. 우리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4,000원짜리 X잔, 얘는 Y잔, 얘는 Z잔 해놓겠죠. 미지수로 두겠지. 그렇죠? 그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식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이 15이다 라는 이 식이 나오겠네. 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로 7만 원을 모두 다 냈다는 얘기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또 하나 세울 수 있는 식은 4,000원짜리 X잔 샀다. 들어간 비용은 4,000X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5,000원짜리 Y잔, 5,000Y가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6,000원짜리 Z잔 6,000 Z1이 들어갈 거고 총 다 들어간 돈이 7만 원이더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공이 너무 많아요. 많은 공을 우리 싹 다 지워버립시다. 1000으로 나눠주세요. 4x 플러스 5y 플러스 6z에 해당되는 부분은 70이 되겠더라. 식 하나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문자가 3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요. x, y, z가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연립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5y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여기다 5배를 해서 그럼 5x 플러스 5y 플러스 5z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다 5배 하면 5를 5, 25에다가 5로 나니까 75가 되겠네요. 밑에서 위에 거 한번 빼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빼보니까 여기는 x, 여기는 사라지고요. 네, 얘는 마이너스 z, 요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요게 되는 거겠네. 그죠? 그랬을 때 x의 값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z 플러스 5로 나오네요. 그쵸? 그랬을 때 또 y의 값은 무엇으로 나오느냐? 맨 위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죠. x가 z 플러스 5였으니까 그쵸? 그러면 y는 얼마가 되겠느냐? 넘어가면은요. 2z죠? 그리고 5 넘어가니까 10-2z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는요. z 플러스 5가 되겠고 y는요. 10-2z예요. 되시겠죠? 그리고 단 각각의 종류는 최소 한 잔 이상은 사더라 라고 되어 있으며 그리고 4,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즉 x에 비해서 x는 y나 z에 비해서 더 많은 잔을 샀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요 x가 나와 있고 여기 y가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x는요 y보다는 더 큰 숫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z 플러스 5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10-2z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x가 더 많이 사야 된다고 문제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해 주면은요 3z는 10 이게 5죠. 5보다 크고요. z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게 3z고 여기 5고요. 네. 3분의 5 해서 1점 몇몇몇보다는 크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 여기에는 이 y의 값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x는 뭐 5잔 이상이니까 그죠? z가 한 잔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6잔 이상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한 잔 이상이니까. 그죠? 따라서 이 z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시 쓸게요. 10-2z에 해당되는 부분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이 z는 10보다 작아서 z는 5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z의 범위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1점 몇몇보다는 많고 5잔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z가 될 수 있는 수치는 2 아니면 3 아니면 4 아니면 네, 요 정도 되는 거겠네요. 2잔 아니면 4잔, 3잔 아니면 4잔이 되겠더라. 근데 문제는요. 4,000원짜리를 가장 많이 사려고 한대잖아요. 그랬을 때 최대라고 되어 있죠. 최대. 보세요. 여기는 x에다가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 3,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7잔 나오죠. x는. 3잔을 더하면 8잔. 4잔을 더하면요. 9잔이에요. 여기는 이 z에서 최대를 골라야지 x도 최대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죠? 따라서 x는 모두 9잔, 최대 9잔까지 살 수 있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건가요? 네, 2번, 아니요. 9잔이니까 3번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0번까지가 아니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사실 이게 통계 쪽에서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21번 문제가 네, 나오는 문제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20번까지의 응용계산과 같은 형태의 문제이긴 하죠. 봅시다.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A 연구팀 학벌은 모두 석사 이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표는 박사과정 수료 여부 및 연령에 따라 나눈 표인데 40대 이상인 사람을 뽑았을 때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대 이상인 사람을 뽑았더라라는 거죠. 40대 이상 여기서 그죠? 합산해서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과 거치지 않은 사람을 합산해서 나온 수치를 여기서 알아야 되겠네. 그죠? 그랬을 때 뽑았을 때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확률,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사람이 나올 확률 요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이 몇 명이어서 그래서 합산한 이 수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겠네요. 근데 단 하고 나와 있어요. 40대 미만이면서 40대 미만이래요.
박사가 아닌 사람은 40대 이상이면서 박사인 사람의 수보다 한 명이 더 적대요. 그렇죠? 여기가 한 명이 더 적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기를 A명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 플러스 1명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죠? 40대 이상이면서 박사인 사람의 수가 한 명 더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요.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몇 명이어야 된다? 38명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더해봅시다. 2A에다가요. A가 2개 있으니까 여기 7에다가 4 더하고 1 더하면요. 얼마입니까? 12죠. 12 더해줬더니 그게 38명이더라. 그러면 2A는 얼마입니까? 12를 빼주니까 얼마죠? 26인가요? 그래서 A는 13명이 나오겠더라라는 거죠. 즉 40대 이상이면서 박사과정을 거친 사람은 14명이 되겠고 A가 13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40대 이상인 사람은요. 모두 18명이 될 것이고. 그죠? 그 18명 중에서 4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박사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 요 확률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 확률을 대답해주면 되죠. 뭐. 9분의 2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여기서 답은 그러니까 2번이 되겠더라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에서는요. 다음은 6가지 브랜드별 M제품 방문 경향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중 자료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한 보기는 어떤 것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쫙 보이시죠? 여기에는 표 한번 봅시다. 제품 방문자예요. M제품. 일단 성별로도 나왔고 연령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제품, B제품, C제품, D제품, E제품, F제품까지 모두 6개의 제품이 나와 있네요. 그죠? 1번 방문했던 M제품에 대해 중복 투표로 조사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요. A제품을 방문한 남녀를 한번 보면 되는 거겠죠. 다 더해서 100%가 넘습니다. 중복 투표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맞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대에서 C가 D보다 방문자 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20대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이 부분이네요. 두 부분을 봐야 되는 거겠네요. C하고 D를 비교하래요. C, 얘가 D예요. 그쵸? 비교했을 때 얘는 뭐 60이 넘네요. 그쵸? 근데 얘는 50이 그냥 넘을 뿐이에요. C가 더 많죠? C가 D보다 방문자 수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고요. 그죠? 네. 그리고 3번 보시면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브랜드별 M제품의 방문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남성이 여성보다 남성이 전체적으로 볼게요. 남성입니다. 맞네요? 맞네요? 근데 적네요. 그쵸? 적고요? 적고요. 그리고 적고요. 그죠? 남성이 여성보다 브랜드별 M제품 방문자가 항상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따라서 올바르게 하지 못한 보기는 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것은 3번이 되겠더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3번이 답이겠더라라는 거. 4번도 한번 보기 봅시다. D 방문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2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D 방문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D 방문자. 모든 연령대, 여기는 요 연령대를 보도록 할게요. 2보다 많대요. 모든 연령대에서 일단은 20대 초에서 많고요. 20대 말에서도 많고요. 30대 초도, 30대 말도, 40대 여기 있는 초도 다 많네요. 이야기 맞고요. F는 조사 대상 전체에서 가장 방문자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문자가 적다. 방문자가 적다. 전체에서 일단 봅시다. 남녀를 봤을 때도 가장 적고요. 20대 뭐 20대 말 이렇게 쭉 봤을 때도 방문자가 가장 적네요. 그렇죠? 여기는 2하고 같긴 같아. 30대 초에서는 같긴 같았었지만 그래도 최소의 숫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더라. 맞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비율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치, 직접적인 절대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까닭은요. 밑에 보기에 여기에는 이 주석에 각 성별, 연령별 조사 인원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얘가 100명이면은요. 남자, 여자 각각 100명, 100명. 이렇게 20대 초 100명, 20대 말 100명, 연령별로 각각 동일한 인원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구잡이로 비교가 가능했더라. 실제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2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다음 표는 우리나라 전국 및 특별시, 광역시별 실업률과 연령대별 실업률을 나타낸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번에는 옳은 것 고르래요. 보기를 볼 수 없어서 제 자료를 저는 보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표에서는요. 전국 및 특별시, 광역시별 실업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에서부터 울산까지 광역시, 특별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전국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국에는요. 특별시, 광역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또 표 2에서는요. 연령대별 실업률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보기 읽어볼게요. 1번 2014년 실업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이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 2014년도를 쭉 봤을 때 잠시만요. 여기가 연령대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죠. 연령대를 봤을 때 2014년을 쭉 보자라는 거예요. 봤을 때 전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60대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대요. 큰 폭. 여기서는요. 대략 7%, 여기서는요. 대략 4%, 여기서는요. 대략 2%. 2%도 안 되죠. 그렇죠? 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를 빼면 돼요. 얼마만큼의 비율로 증가했느냐가 아니라 이 비율들의 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빼기 해주면 됩니다. 옳지 않네요. 1번은 옳지 않고요. 2번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높은 지역이래요. 여기 위에를 보셔야 되는 거겠죠. 15에서 29세 인구 비율도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가요? 근거가 없죠. 그렇죠?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지역이 쭉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여기 부산이었고요. 여기서 부산이었고요. 여기서도 부산이었고요. 부산이었고 여기서도 부산이었고요. 네, 다 부산이네요. 부산이 실업률이 가장 가장 높아요. 그죠? 실업률이 가장 높은데 15세, 29세 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인구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선 어떤 표에도 없어요. 그죠?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 3번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보다 그 외 지역의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더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표 1을 보면요. 2014년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서울특별시 그리고 다른 광역시들을 쭉 봤을 때 이들은요. 여기에는 전국 평균 7%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다 높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그 외 지역에서 더 낮았던 실업률이 더 낮았던 지역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죠? 낮은 지역이 있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외 지역의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더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높았어도 7.0이라는 평균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따라서 3번은 옳은 얘기예요. 다른 연도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2015년도 보면은요. 가장 수치가 낮은 건 전국이에요. 여기는 2016년도도 전국이고 여기도 전국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보다 더 낮은 지역을 낮은 수치를 갖는 실업률이 더 낮은 수치를 갖는 그런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4번 봅시다.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모든 특별시, 광역시의 실업률은 2014년에 최고치를 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보시면 되죠? 일단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14년도가 맞았어요. 그죠? 하지만 부산의 경우는 2015년도잖아요. 그렇죠? 옳지 않네요. 하나만 더 비교했는데 옳지 않았어요. 5번 봅시다. 60세 이상의 실업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노년 인구, 노동 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보시면은요. 60세 이상의 지금 실업하는 그 비율이 더 낮아요. 가장 낮아요. 가장 낮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인구가 더 작다. 노년 노동인구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는 이야기인 거죠. 왜?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각각 연령대별로 몇 명이 있는지 몇 명을 대상으로 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는 60세 이상의 인구가 워낙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 되시겠죠? 그러므로 얘는요 절대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인지 그리고 다른 연령대의 인구들이 몇 명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는 이 5번과 같은 보기처럼 얘기를 해줄 수는 없겠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제 2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개 도시의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및
오염물질별 대기환경지수 계산식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표 보시면은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각 지역별로 이산화질소라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표 2에서는요. 각각의 이제 계산식들이 나와 있는데 뭐 0.04를 초과할 때는요.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더 더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51을 초과할 때는요. 그냥 1.0에다가 농도를 곱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0.9를 곱해주는데, 그죠? 따라서 51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51보다 더 높은 수치를 갖겠더라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부분도요, 25가 초과할 때는 51을 기준으로 해서 더 숫자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1이 기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보실게요. 서울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대구의 통합 대기 환경 지수보다 적다. 서울이 더 적다. 대구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요. 이산화질소가 서울은 0.044예요. 0.04를 초과한다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51을 넘겠죠. 그죠? 근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51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51보다 낮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초미세먼지도 25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51보다 더 낮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요. 서울 문제의 그 주석을 보면요. 통합 대기 환경 지수는 오염 물질별 대기 환경 지수 중에서 최대값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서울의 경우에는요. 51을 유일하게 넘는 이산화질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더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산화질소의 이제 계산식을 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0.044에서 0.04를 빼면 0.004가 될 거고 거기다가 800을 곱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거기다가 또 51을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서울인 거지. 대구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대구의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0.040이에요. 이하니까 51을 넘지 않을 것이고 미세먼지는 51입니다. 51이기 때문에 51 이하니까 아직 넘지 않을 거예요. 32예요. 초미세먼지는. 근데 넘네요. 얘는. 따라서 51을 넘어요. 따라서 대구는 여기에는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통합 대기 환경 지수가 결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구를 보시면은요. 32에서 25를 빼야 되겠죠. 1.5에다가 빼서 계산하면 7 그리고 플러스 51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는데 얘는요. 공 2개 있으니까 없애면서 뒤로 2개 가면은요. 0.4가 되는데 곱해주면 3, 8에 30이죠. 얘가 3.2예요. 그래서 54.2가 될 것이고 얘는요. 봐도 7이 넘습니다. 따라서 얘는 58이 넘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구가 높은 건 맞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따라서 1번 보기는 옳고요. 2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와 이산화질소 농도는 모두 평균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농도가 평균보다 높은지는 여기에 있는 각각 지역들로 쭉 나와 있죠. 이 지역들 안에서 평균보다 높은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쭉 보시면은요. 낮은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0.038에 해당되는 부분보다 낮은 것들이 있고 높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높아봤자 0.038에 비해서 한 0.006 정도 높고요. 근데 낮을 때는 상당히 낮아요. 그쵸? 따라서 평균보다는 높은 수치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미세먼지의 경우도요. 지금 45 정도 되면 더 낮은 수치가 24, 그리고 28, 22, 16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낮으면은 거의 20 정도가 더 낮아요. 20 넘게 낮은 것도 있고 근데 45보다 높은 것은요. 10도 안 높아요. 그죠? 10도 안 높고 네. 한 수치가 7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최대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미세먼지 농도도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부분도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26보다 더 낮은 게 어떤 게 있습니까? 24, 15 또 뭐 있죠? 19도 있고 12도 있고 10이에요. 10도 있어요. 그리고 더 높은 것은 요거 둘밖에 없죠. 따라서 얘도 역시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8개 도시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도는 평균보다 높다. 그리고 세 번째, 제주도의 이산화질소 대기환경지수와 미세먼지 대기환경지수는 지금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제주도를 볼게요. 이산화질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산화질소의 경우에는요. 0.01이기 때문에 0.04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이용해야 되는 거겠죠. 1200에다가 0.012를 곱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이것은 12 곱하기 0.
아니죠. 1.2가 되겠죠. 이거는 144에다가 소수점 하나 붙여야 되니까 14.4 정도가 될 거예요. 그죠? 또 미세먼지 대기환경지수네요. 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16이죠. 미세먼지면 51보다 작으니까 0.9에다가 16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입니까? 6, 9, 54에다가 9, 1은 9 해서 14. 똑같네요. 그죠?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4번. 초미세먼지 대기환경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과 초미세먼지래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대기환경지수가 45 이상이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높은 지역은요. 34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34의 수치로 계산이 되는 것은 1.5 곱하기 34에서 25를 빼야 되는 거겠죠. 34에서 25를 빼면 9가 되겠네요. 9 플러스 51이 될 거고요.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은 10의 수치, 농도가 10이잖아요. 10 대입해 주면은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 위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죠. 25 이하니까 2 곱하기 15, 1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20이 될 겁니다. 그죠? 그 차이를 보면 일단 여기에서부터 31, 30이 넘는 수치가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45 이상이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봅시다. 이게 얼마인지 5945에다가 9109, 13.5예요. 거기다가 51을 더해주면 40이 아니라 64.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44.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45 이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은 옳지 않겠더라라는 거. 5번 보실게요. 통합 대기환경지수가 이산화질소 농도로 결정되는 지역은 두 지역이다.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시죠? 이산화질소로 결정이 되는 게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서울은 이산화질소로 이제 결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기준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보다 다 낮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좀 살펴봐야 되겠고 여기서는요. 어떤 게 높습니까?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높잖아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는 얘네도 역시 얘가 높으네요. 이제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또 광주도 다 낮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대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높은가요? 여기에는 미세먼지가 높죠. 그래서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울산의 경우에는 다 낮아요. 그렇죠? 다 낮으니까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고 제주도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네 군데가 있겠더라. 네 군데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이산화질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0.04 이하니까 여기다 곱해야 되는 거겠죠? 0. 얼마죠? 0.021에다가 곱하기 1200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4에다가 0.9 곱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2.0에다가 2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를? 15를 곱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30이에요. 30인데 얘는 24보다 더 작잖아요. 미세먼지는 24보다 더 작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더 높고 미세먼지에 비해서. 그죠? 그리고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공 2개 여기다 곱해주면 2.1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는 건데 일단 얘도요. 여기다가 2를 곱해주고 2.4를 4.2를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아도 될까요? 여기다가 2를 곱해보도록 하죠. 얘가 2분의 2.5, 1이 되게끔 그리고 곱하기 24가 되게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예요? 얘가 1. 몇몇이래. 1.05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24보다 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30보다는 어떻게 해요? 작다라는 게 보이시죠? 따라서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부산은 초미세먼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부산은 계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광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0.031에다가 광주 경우에는 이산화질소가 0.031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준다? 1200 해주더라 라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얘는 3.1 곱하기 12가 되겠고 그리고 28이니까 미세먼지는 28에다가 0.9를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일단 28보다는 더 작겠고 초미세먼지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얼마입니까? 2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광주는 38이 되는 거겠네요. 그죠?